네,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돼서 이제 제 요번에 여행 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집으로 가면은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항에서 이런 마지막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남아있는 출발하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그 화면은 제 호텔 방에서 이제 그 밖을 찍은 건데 별로 이제 화려하진 않지만 그 평범한 치앙마이의 그 거리 지금 시각이 한 7시쯤 됐거든요. 저녁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 동영상을 뭐 찍어가지고 올리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일상의 계획을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어떤 철저한 계획 없이 물론 처음 그 다낭 가는 비행기는 예약을 했고 첫 축소도 예약을 했지만 그 외의 일정은 대충은 있었지 머릿속에 있었지만 이제 확정적으로 뭐 언제 어디를 가겠다 무슨 비행기를 타겠다 어디 숙소에 지내겠다 무슨 일 하겠다 이런 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계획 없이 떠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도 좋은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국적기 타고 숙소도 뭐 럭셔리한 데서 잘 수도 있겠죠. 고급 호텔에서 잘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별 여행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반인들의 어떤 그 나라 일반인들의 삶을 좀 직접 같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까 하고 하다 보니 뭐 비싼 숙소나 뭐 밥 먹는 것도 고급 식당 같은 데는 피했었죠. 물론 이 뭐 비용도 많이 드는 게 이제 겁도 나지만 우선은 최대 목적이 이제 가성비가 높은 곳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여러 가지 비행기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뭐 식사하는 식당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이 미뤄지고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예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대가 없이 잘 그래도 좋은 뭐 가성비 있는 호텔에서 흡족하게 그렇게 잘 지냈고요. 비행기도 사실 뭐 그 정도면은 뭐 장거리가 아닌 바에는 뭐 3시간, 5시간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한 세 가지 목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행을 떠나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이랍시고 해가지고 올리다 보니 제가 특별히 무슨 뭐 영상을 찍는 뭐 고프로나 뭐 DJI의 뭐 저기 뭐 이런 장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만 찍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노트북에 업로드 해가지고 거기서 편집을 하고 또 편집 프로그램도 이제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 또 현지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보다도 훨씬 못하는 아주 느린 그런 인터넷 속도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굉장히 그 업로드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며칠 동안은 어, 저녁에 그거를 일단은 인터넷에 저 노트북에다 복사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편집이랍시고 대충 그냥 편집도 아니죠. 해놓고 이제 자기 전에 그거를 내보내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 날에 내보내기가 완료될까 말까 아침에 이럴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반 이후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그냥 노트북 없이 핸드폰으로 그거를 바로 편집 프로그램에서 뭐 유튜브로 이렇게 업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후반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쉽게 빨리빨리 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 거기 때문에 완전 생초보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또 여행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이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 또 이 동일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그걸 그 일을 다 하다 보니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또 난관이 있었고요. 그래도 뭐 어찌저찌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올리게 됐고 재미가 별로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가끔 하고 뭐 탄식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낀 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행히도 여러 형태의 숙박시설을 한번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보통 해외에 나가고 그러면 호텔에 주로 투숙을 하는데, 뭐, 우리라고 그러면은 조금 그 어폐가 있겠죠? 저는 여태까지 대부분 호텔에 투숙을 했었고, 아파트나 콘도 같은 데는 제가 투숙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하다 보면은 아고다나 트립닷컴이나 부킹닷컴 이런 데를 통하든가 아니면 그 외국의 체인 호텔이면 체인 호텔에 그 앱, 그 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예약을 해 왔었죠. 그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 또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또 쌓기 위해서 그랬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텔뿐만 아니라 그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아파트도 숙박을 해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앙마이에서는 콘도에 3박이나 있었죠. 그런데 이런 물론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그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서 아고다나 에어비앤비는 제가 처음으로 예약을 해서 그 투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 그 전자 입국 신고서를 제출할 때 좀 해프닝이 있었죠.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됐고 또 5월 1일부터는 태국도 이제 전자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고 하니까 유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저가 항공을 뭐 과거에는 뭐 국내 무슨 에어부산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타봤는데 해외 지금 바티게어나 에어아시아 같은 것도 이제 타보게 됐다는 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었다는 점이. 그러면 이제 해외 여행을 할 때 필히 없어서는 안 될 그 핸드폰 기능을 유지하려면 그 유심이나 이심을 사야지 되죠. 유심 같은 경우는 현재 도착해서 뭐 공항에서 대부분 구매를 하는데 이런 이심을 구입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떠나올 때는 굉장히 국내에서 사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 해외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여행했을 때 유심과 이심 구매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의 경험이고요. 또 두 번째 경험은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고 좀 중복이 되겠지만 여러 형태의 숙소, 호텔, 아파트, 콘도 뭐 이런 거를 투숙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장단점 같은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구글 리뷰에다가 구글 지도 보시면은 그 해당 호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제가 거의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후기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대부분이 나름 괜찮은 가성비 있는 호텔과 콘도와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자게 됐어요. 그거는 여러 며칠 동안의 조사를 하고 리뷰 다른 사람이 올린 리뷰를 읽어보고 그러고 이제 결정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 하나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요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특히 기억나는 건 지금 다낭에 있을 때 미국 아가씨 레이야, 그다음에 그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 직원 스리랑카에서 왔다는 무하마드, 그다음에 치앙마이에서 콘도에서 만났던 영국 그 젊은이 그다음에 이 지금 호텔에 묵고 있는 그 1층의 피자집 주인, 남자 주인은 블레이크하고 여자는 앤. 또 누가 있었냐? 그리고 지금 이 호텔의 그 종업원 아주머니 그 미스 원이라고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네 번째로 느낀 거는 대부분 제가 3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을 여행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산품은 좀 비싸지만 현지의 농수산물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더라. 그래서 이 일반 시민들이 일단은 의식주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다만 이 나라들은 핵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빨리 마련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 여기 치앙마이에 와봤지만 이 그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해가 됐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제가 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굉장히 많이 특히 로컬 시장이나 뭐 좀 저렴한데 일반인들이 먹는 데에서 먹어봤지만 결론은 뭐냐면 오늘 또 느낀 게 대부분의 동남아 음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미세한 차이점을 못 느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음식 문화가 독특하고 이거를 빨리 세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은 기껏해야 라면에 떡볶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삼겹살, 뭐 불고기, 뭐 극히 드물지만은 갈비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제가 좋아하는 나물이나 채소들, 그다음에 특별히 발효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어떻게 하면은 세계인의 입맛에 좀 좋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많이 느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느낀 점은 어, 음식값을 지불하는데 여태까지 캐시 아니면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썼는데 QR을 많이 쓰더라고. QR 스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나라만 좀 늦었는데 중국은 거의 이제 QR이잖아요. 여기 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는 제가 아직 못 느꼈어요. 근데 태국을 와 보니까 아주 QR이 현금 아니면 QR밖에 안 받아요. 대부분이 신용카드는 안 받더라고요. 억지로 받게 하면은 거기에 수수료를 뭐 3%에서 5% 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현물 화폐는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QR을 아마 이제 빨리가 아니라 아마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일부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외국만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필요에 의해서 아,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을 찾아서 뭐 삼성 월렛이다, 뭐 카카오페이다, 뭐 국내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웨이신이나 알리페이나 이런 거 특히 중국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내에 그 QR 스캔해서 지불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가장 적당하고 지금까지 잘 이용하고 있는 게 네이버페이입니다. 네이버페이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아주 흡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특히 동남아시아 가시려면 특히 태국은 QR을 꼭 설치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은 환전을 최소화하시면 돼요. 현금 없어도 사실은 QR만 있어도 되더라고요. 뭐 그랩 잡는 거는 카드하고 연동해서 하는 것이고 음식값 무슨 뭐 물건값 계산하는데 대부분 QR이고 꼭 필요할 때만 현금을 지불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와 그 QR 스캔이나 이런 것,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가 활성화되지 않고 점점 짜그러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베트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세계는 CBDC, 즉 우리나라도 한다 그러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그러니까 지폐나 동전을 안 찍고 전자로 이제 그 소통을 할 수 있게 각 나라마다 그렇게 CBDC라고 이제 만들죠. 우리나라도 뭐 저기 한국은행에서 만든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부의 뭐랄까 이게 가상화폐에도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지 될 그런 상황이더라 한 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6가지 제가 요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 뭐 다 이미 다 잘 하시고 하시는 분이지만 뭐 일부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제가 감히 조언을 좀 드린다면 여행을 하려면 일단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야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 구글 지도. 구글 지도는 이거는 어딜 가도 북한하고 우리나라만 빼놓고는 그리고 중국만 빼놓고는 전부 다 구글을 쓸 테니까 구글 지도, 구글 메일 이거는 필수더라고요. 그다음에 운전을 하더라도 우리는 뭐 T맵이나 뭐 카카오맵, 뭐 네이버 지도 이런 걸 쓰지만 해외에서는 전부 다 구글 지도를 쓰잖아요. 구글 지도 당연히 이거는 익숙해져야 되고요. 거기에 보면은 음식점 찾는 거, 뭐 어디 위치 찾는 거 굉장히 뭐 다용도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사전에 예약을 할 때 항공이나 숙소를 예약할 때 쓰는 스카이패스나 아니면 그 해당하는 항공사나 숙박처의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알아보고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에 아니면 그 해당 숙소나 항공사의 앱에 들어가야 되니까 꼭 익숙해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항공사는 대부분 셀프 체크인이나 온라인 체크인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예약만 해놓고 무턱대고 가가지고 거기서 카운터에서 어 저기 체크인하고 표 받고 짐 붙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특히 저가 항공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셀프 체크인하고 온라인 체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특히 해당하는 그 어플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왓츠앱이라고 있습니다. 왓츠앱. 우리 그 전 세계인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건데요. 이것도 유용하게 필요한 겁니다. 필수로. 왜냐하면 요번에도 제가 그 에어비앤비에서 콘도를 예약해 가지고 3박을 거기서 이제 잤는데, 체크인하는 거나 체크아웃하는 거나 중간에 문제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전화나 문자를 안 보냅니다. 왓츠앱으로 카톡 하듯이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자동으로 번역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말로 보내도 거기서는 태국말로 알아듣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왓츠앱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걸 깔아 놓으셔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외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트래블롤렛이나 트래블로그, 그때마다 각 나라의 화폐를 당장 환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하는 그런 거 외에도 QR 스캔 해가지고 지불하는 것이 이 소규모 점포에서는 더 선호를 하더라. 그래서 뭐 기존에 알리페이나 웨이신페이 같은 거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나라 거 써서, 네이버페이나 삼성페이는 잘 안 되더라고요. 삼성페이는 제가 해보니까 받는데도 별로 없고 거기 GLN이라는 거 그 하나만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네이버페이는, 제가 카카오페이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이버페이는 알리페이하고 웨이신페이하고 GLN 세 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고요, 그게. 세 번째로는 만약에 숙박을 하시게 되면 이게 체크인하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아침에 뭐 조식을 먹고 나가든가 그러면은 이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아니 중간에 한 번씩 들어오면 더워요. 그럼 또 에어컨을 다 식혀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체크인할 때 아예 핑계를 대서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 파일이 있는데 내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키를 하나 더 줄 수 있냐 그러면 대부분 다 줍니다. 그러면 그걸 꽂아 놓으시고 외출하고 오시고, 물론 출입 키는 갖고 가셔야 돼요. 갖고 나가셨다가 갖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냥 하나 꽂아 놓을 걸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는 게 더 유용하고, 딱 들어오면은 너무 시원하니까 아주 기분 좋고요. 그렇더라 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자기네가 그거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저같이 이렇게 별도의, 제가 이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디서 여행할 때 이제 하나 어제 구한 건데, 이거 아무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무슨 카드 정도 똑같은 이런 거 그냥 하나 갖고 다니시고 대칭 꽂아 놓으면 됩니다. 예. 예, 그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가, 한 네 번째로는 요번에 제가 이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옛날에 구형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게 너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 볼 때나, 왜냐면 이거는 유심을 갈아 끼워 놓으면 되니까요. 현지 와가지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싼 유심 무제한이나 뭐 하루에 몇 기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유튜브 볼 때 아주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길을 찾아간다든지 그러면 이게 뭐 하나 또 구글 맵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계가 있으시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스마트폰입니다. 그 대신에 이게 옛날 거 아주 오래된 거 말고 제 거는 이게 노트 10이거든요. 노트 10. 뭐 예. 그래서 이건 아주 잘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하나 공기계 마련해서 갖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여러 나라 여행하게 되면 유심보다는 이심이 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심이 가능한 기계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S23 이후에 난 거,
그러니까 23까지 포함해서 그 이후 23, 24, 25 그런 그다음에 뭐죠? 폴더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편하니까 뭐 능력 혹시 바꿔야 되면 가능하시면은 eSIM으로 바꿀 수 있는 폰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게 제가 동남아 3개국만 여행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는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뭐 3주 동안 그 계획 없이 사전에 그 계획 없이 이렇게 어, 여행을 했지만 실전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요. 어, 하지만 이제 그 특히 영상을 업로드하든가 편집하는 기술은 초창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깨닫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이유를 대충 알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편집 프로그램의 그 기능 같은 것도 하나둘씩 알게 되니까 이게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느끼게 됐고요.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기에 화질이 별로 안 좋았고 그다음에 좀 멍성하고 이런 것들은 송구합니다. 그런 걸 보셨다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영상을 계속 올릴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뭐 장비를 만약에 계속 올리겠다 하면 장비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에 이 영상을 올릴 목적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혼자만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점점 가면서 구독하시고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 남을 또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나레이션 멘트 자체도 사실 1인칭이 아니라 뭐 2인칭, 3인칭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좀 있으면 지금 비행기를 타지만 대가 없이 뭐 큰 사고 없이 다행히 3주간의 여정을 끝마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여정이 끝나면 다음에 언제 영상을 올릴지 아니면 영원히 못 올릴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영상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구독하고 뭐 좋아요까지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알림이 오니까 영상을 올렸네 하고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영상을 올릴 거를 대비해서 알림 설정 정도는 해 놓으시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영상도 봐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잘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